사직 야구장의 노후화에 대한 문제를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저희가 이제 외부 팀이다 보니까 이제 주차하거나 이럴 때도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좀 이렇게 새로운 구장이 생긴다면 어떻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차를 안 가져오면 좋지만은 그래도 어차피 차를 가지고 온다면 주차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차 문제, 지금 주차장 가지고는 저도 너무 불편해요. 저도 야구 가려면 갈 때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뺑뺑 도시죠. 그 옆에 가게 같은 데 됐다가 다시 가면 문이 잠겨져 있고 해서 불편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미국 야구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사실 주차장은 뭐 거의 그 관람객 수의 절반 정도의 주차맨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 정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게 버금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사실 저도 화장실 가서 이래 보면 낡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불편해요. 그리고 저도 안에 그 체육시설 단체들 이래 있어서 가서 면담도 좀 해보고 가서 이래 둘러다 보면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요. 환기가 잘 안 돼요.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사실은 시합을 하는 선수들이나 관계자들도 쾌적한 컨디션에서 일을 할 수, 그러니까 경기를 준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고, 사직 야구장이 86년도부터 경기를 시작했잖아요. 86년 3월에 제일 처음에 아마 첫 경기를 MBC 청룡하고 한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빨간 장갑의 마술사라는 김동엽 씨하고 감독하고 강병철 롯데 감독이 같이 그때 이제 경기를 하셨는데, 세월이 정말 많이 지났습니다. 물론 100년이 가는 건축물도 있고 1000년이 가는 건축물도 있겠지만은 사직 야구장의 노후화는 안에 들어가 보면 느낍니다. 화장실이나 건물의 연결 부위라든지 이런 데 빗물도 새고요. 제가 그 엑사이트 존에서 누가 그 바퀴벌레하고 쥐를 봤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사실은 음식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워낙 배출을 잘 못하다가 보니까 당시에는 그런 시설을 연두를 두지를 못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야구장 스탠드 같은 데 가봐도 청소를 한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많이 흔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깨끗이 못 찾아요. 제가 그 고척 스카이돔에 간혹 롯데하고 경기하는 걸 보러 갔었어요. 아들하고 둘이 보러 이렇게 갔는데, 새 구장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설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돼 있고요. 집중력도 있게 딱 잘 돼 있습니다. 물론 그 고척 스카이돔 구장을 보면 이거 철조가 너무 많아서 조금 불편하고 시야가 좀 이래 안 좋아요. 물론 뭐 스카이돔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쾌적합니다. 근데 사직 야구장은 그렇게 쾌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마 1도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직 야구장의 그 새로운 구장 건설이라든지 뭐 헐고 새로 짓든지 다른 데 옮기든지 뭐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직 야구장을 한때는 그 북항에다가 짓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북항에 짓고자 했던 그 자리는 지금 새로 오페라 하우스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북항에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직전 시장께서 거기다가 엑스포 2030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북항 전체에 대한 개발 계획이 사실은 전면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더 이상 오래 끌면 사직 야구장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직 야구장을 지금 자리에서 헐고 전부 스포츠 센터 같은 거를 짓는 것이 나는 옳다. 스포츠 메카로 사직동을 차라리 만들자, 이번 기회에. 그리고 뭐 지하철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기가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교통 편하니까. 야구장 같은 걸 엄청난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곳에 지하철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 대신에 이제 사직 야구장뿐만 아니고 사직 야구장 새로 헐어서 지으려고 그러면 새로운 대체구장이 하나 있어야 돼. 그거 짓는 동안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아직 아무 결정을 못 해놓고 있어요. 부산시가 의지를 보여주려고 그러면 대체구장부터 빨리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기장에 그 아마추어들을 위한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거는 프로가 시합하기에는 좀 협소하고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좀 지하철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쪽에 있다 그러면 세타버스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면 녹지를 풀어서라도 나는 그걸 좀 만들어서 아마추어 야구를 위한 투자도 해야 되고,
야구장을 빨리 짓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것도 보여줘야 된다. 사실 사직 야구장 요즘 텔레비 중계 보면 참 한심하죠. 어디 공원, 동네 공원 야구장도 아니고 말이에요. 잔디가 그게 뭐예요? 선수들이 제대로 된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고 만약에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에러라도 하는 날이면 누가 그 원망을 듣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잔디구장을 좀 보수를 하고 이런 경기를 할래도 다른 데 가서 경기를 할 만한 곳이 없어요. 꼭 그런 큰 구장, 메인 구장이 있으면 그 옆에 보조구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메인 구장을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를 같은 거 하다 보면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주 경기장 옆에 꼭 보조구장을 두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선수들 훈련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보수 같은 것도 굉장히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직 야구장은 시설이 낙후될 대로 낙후됐고 새로운 구장을 지어야 된다는 데서 분명한데 저는 보조구장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직 야구장을 새롭게 짓는 것을 시민 앞에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고 더 이상 엑스포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거 안 된다고 봅니다. 당장에라도 그걸 추진을 해야만이 시민들에게 그동안에 역대 부산시가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한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 단위로 사실 가도 옆으로 쭉 앉아요. 가족 단위로 같이 앉는 이런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죠. 최근에 텍사스 구장 새로 최순 수신수가 있는 텍사스 구장 새로 지었는데 외야 정말 환상적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운 투자를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야구를 보러 와가지고 선수만 봅니까? 그 선수에 대한 기록 같은 거 전부 다 보고 요즘 롯데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전광판에 보면 어릴 때부터 사진 같은 거 이런 걸 막 내놓고 고교 시절에 그 선수의 사진을 내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잘하지만은 그 경기 기록 같은 것도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좀 감정들인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장에 가서 야구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야구장 주변에 문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만이 진짜 야구장다운 야구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구장 플러스 주변 공간까지 같이 관람객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 마음 먹고 사직 야구장에 가자 그러면 아이들하고 가족 전체가 와서 정말 보람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휴일을 보내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네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뭐 꼭 주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중이라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스트레스를 훨씬 더 작게 받을 거예요. 많이 풀고 우리 사직 야구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노래방이라 그러잖아요. 네. 거기 와서 돌아와야 부산항이 한 두세 곡 부르고 나면 속이 뻥 뚫린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와서 부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다 풀고 가야 또 내일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구 팬분들이 특히 또 롯데자이언츠 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만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선수분들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하면 더 좋은 성적이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의원님 말씀 이루어지기를 제가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부산은 또 구도답게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사회인 야구라든지 아마추어 야구단도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혹시 뭐 하시는 사회인 야구나 이렇게 좀 활동하시는? 지금은 안 하죠. 지금 안 하는데 동네 야구라는 표현이 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공터만 있으면 야구했죠. 근데 야구장이 사실은 없어가지고 부산에는 아마추어 사회인 뭐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 말고는 운동을 못 했어요. 저도 야구하다가 학교에서 유리창 여러 개 깨가지고 뭐 물러준다고 아주 혼난 적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사회인 야구나 아마추어 야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부산이 썩 좋지가 못합니다. 기장에 구장 4개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거기까지 간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고 지금도 개성고등학교 같은 데서 주로 사인들이 운동장을 빌려서 하고 있고요. 사실 구동 야구장을 없애면서 나는 그 아마추어 야구장을 빨리 좀 만들어 줄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그 대책 없이 그걸 없애버리는 바람에 사인 야구라는 분들이 굉장히 좀
불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울러서 아마추어 야구, 고교 야구나 중학교 야구를 하는 지도자들도 상당히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시바삐 그런 야구 구장들을 좀 더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산에 그런 거 지을 만한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시설을 확충해 줄 필요가 있고, 서울은 한강변에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낙동강변에도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충해도 되는 시설들이 있고, 뭐 굳이 큰 돈 안 들이더라도 그 사회인들이 야구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은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럼 당연히 시민 생활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서라도 시가 장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사회인 야구를 한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되게 이 얘기 들으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의원님이 그러면은 그 사회인 야구나 아마추어 야구 하시는 분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즐겨야죠. 여러분들이 그 하시는 생활의 뭐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마 다 똑같겠죠. 스트레스가 어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와서 스트레스도 풀고 호연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축구도 야구도 뭐 농구도 다 좋아하고 그러지만은 친구들하고 그런 거 하고 놀 때가 가장 즐거워요. 그러니까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집 딱 나서는 순간 행복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보다 더 즐거운 거 없거든요.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를 즐기는 사회인들이 저도 이 손가락 굉장히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포수를 많이 봤는데 이 손을 너무 다쳐가지고 이제 그거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뭐 사회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루수로 좀 바꿔가지고 많이 좀 뛰어봤는데 제가 방망이는 잘 때려요. 네, 잘 때리는데 요즘은 이제 안 해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몇 해 전에 제가 그 경기도 탄천 야구장이 있는 데 가서 아마추어들 야구하는 데 가서 한번 던져보기도 하고 방망이도 휘둘러 봤는데 과거처럼 안 되대. 그러니까 아마추어 야구는 사실은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의 활동이라 그러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을 다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아마추어 하시는 분들에게 취미 생활이기는 하지만은 갑작스러운 운동보다는 줄기차게 안전하게 그리고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추어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야말로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신나하면서 야구를 더 즐기실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또 아까 뭐 이대호 선수랑 손아섭 선수랑 좀 애정한다 하셨는데 그분들 또는 또 구단 관계자분들 롯데자이언츠 이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응원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 성민구 단장의 여러 가지 인터뷰를 올 초에 들으면서 이 친구 같으면 제대로 하겠다. 뭔가 데이터가 있고 준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구나. 그래서 성 단장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가더라고요. 근데 올해 그 성 단장이 추구한 야구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한 해 만에 되겠습니까? 뭐 저는 우리 구단이나 뭐 사장도 그렇고 구단주도 그렇고 위에 회장님도 그렇습니다만 투자 많이 해야 돼요. 투자 안 하고 우승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진짜 오늘 이 자리에 불려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롯데가 계속 성적을 못 내면 시민들이 분노합니다. 그러면 부산에 구단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시민구단도 그래 되면 시민들이 만들자 하는 운동이 한때 있었잖아요. 지금은 좀 조용해졌습니다만 롯데가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롯데가 투자를 하고 선수들에 대해서 계속 뭐 돈 많은 사람 수입해 오는 것도 좋고 돈 많은 사람 FA 해가 오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젊은 친구들을 꾸준하게 키워야 돼요. 그래야 선수들이 싱싱해요. 그러니까 오래 갈 수 있고 한 시즌을 하려다 보면 솔직히 젊고 넓고 할 것 없이 나이 들은 친구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조화롭게 가야 이 경기가 되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사람, 도전적인 사람 이런데 그런 면에서 언밸런스가 있었던 해는 꼭 롯데 야구가 성적이 나빴어요. 그래서 올해는 보면 그래도 이제 노소의 조화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외국에 수입한 선수도 어느 정도 값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저변이 1군과 1.5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것 때문에 롯데 성적이 올해 좀 안 좋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뭐 1.5군이나 표현을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백업 선수들이 사실은 실력 차가 거의 없어야 돼. 그래야 나는 우승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의 전력 가지고는 딱 5, 6, 7등 하기 딱 좋은 전력이에요. 딱 거기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좀 더 그런 이 백업 선수들의 기량을 한층 더 올릴 필요가 있다. 그게 롯데의 가장 큰 숙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들으셨죠? 선수분들 힘내시고요. 네, 관계자분들도 힘내주세요.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의원님이 아니라 이렇게 야구의 찐팬을 만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더 가깝게 느껴졌던 것 같고 편안한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지금 하나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하나이글스 치어리더지만 네, 오늘 의원님을 뵙기 위해서 왔는데 저 나중에 혼나면 어떡하죠? 롯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혹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뭐 저는 하나이글스를 사랑합니다. 네, 하나이글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롯데 오세요. 네. 오셔서 부산 시민들하고 함께 부산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또 부산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런가요? 네, 이거 알아서 편집해주세요, 편집자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소문에는 의원님이 약간 치어리더에 대한 욕심이 있으시다고 응원의 파이팅이 넘치신다고 들었는데 평소 응원을 이렇게 되게 잘하신다고. 아니, 잘 못해. 근데 오늘 봤을 때 이 밝은 에너지와 이거 밝은 미소와 밝은 에너지로 충분히 저희와 함께 응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해주세요. 연정씨만큼 그렇게 밝은 에너지는 없고요. 내 에너지는 좀 미소는 어떤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이거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거 밝은 에너지 요 들고 한번 이게 제가 쓰는데 평소에 쓰는 소품인데 요거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부산 팬 여러분들 화이팅! 자, 롯데 화이팅! 안녕! 감사합니다.